여러분, 오늘은 서양음악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서양 작곡가들의 책을 읽고 그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의 특징을 살려서 타이포그라피를 만드는 수업을 했었죠. 이제 2학년이 되어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 음악의 역사를 흐름별로 알아보고 시대별로 감상까지 할 예정입니다. 모두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수업은 서양음악사 첫 시간으로 바로크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 바로크 음악을 감상합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음악책에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이 서양음악사 부분은 우리 1학기 감상 수행평가의 범위가 될 거니까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감상 수업에서는 음악을 듣고 감상의 느낌, 소감을 책에 쓰도록 할 예정이에요. 따로 활동지는 없고 책에다가 쓰도록 안내할 거니까 꼭 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감상을 위해서는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서양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먼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음악이 꿈틀꿈틀 시작되었던 고대 시대를 지나서 교회 중심의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중세시대,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던 르네상스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크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로크 시대는 1600년부터 바흐가 죽었던 1750년, 약 150년간을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대중음악, 이 모든 음악의 기본을 다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크 시대가 끝난 1750년부터 182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고전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아주 걸출한 천재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음악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라는 사조를 붙이는데, 1820년 정도부터 1900년, 20세기 전까지의 음악을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에 전 유럽에서 많은 작곡가들이 본인의 어떤 음악적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900년부터 지금까지 20세기 음악이라고 하는데, 근현대 음악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이 아주 전쟁 후에 굉장히 다양한 흐름을 나타내는 20세기 음악까지,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나눌 때에, 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나눌 때에 이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이 흐름 정도는 외워놔야 우리가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꼭 외워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이해하려면 바로크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좀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크 이전 시대라고 하면은 중세 시대 정도를 선생님이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그림은 중세 시대 때 그림이에요. 여기에 표현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아마도 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이렇게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 배경을 보면 실제로 금을 막 붙여서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이렇게 성스러운 그런 존재로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에는 내가 즐기기 위한 그런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신을 찬양하기 위한 교회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 같죠. 이러한 모습으로 성악 음악이 중심이 되어서 음악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레고리안 성가인데 지금 나오는 음악이 그레고리안 성가입니다. 아마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되는데 이 시대 때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성스러운 흡사 옆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그러한 아주 신비롭게 찬양하는 그러한 성악 음악입니다. 이 시대 때는 기악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기악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성악 음악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 함께 같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악보가 없죠. 악보가 없어서 이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에 개 이름을 적어 넣어서 악보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악보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에는 악보가 만들어지게 된 그러한 아주 처음의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같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기보법이 발달이 됐고 이 중세시대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보법이 발달되었던 그런 시기였다. 중세시대는. 이제 바로크 시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먼저 영상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사의 계보를 보면 고대 음악 시기를 거쳐 교회 음악이 대부분이었던 중세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바로크 시대가 되면서 교회보다는 궁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기악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태리를 중심으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이 활발하게 연주됩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주로 바로크 음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음악가들은 사계로 유명한 비발디와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 그리고 메시아의 작곡자 핸델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부터 1750년, 150년간인데 이 전의 시대 때에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종교 중심, 교회 중심의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했죠. 하지만 오래된 십자군 전쟁, 또 루터의 종교 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굉장히 쇠퇴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하나 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왕이에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 굉장히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그림이죠. 아까 그 신을 표현한 그 그림과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악의 중심이 교회였었다면 이제는 음악도 궁정 중심으로
궁정에서 음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교회에서 하던 그러한 음악들이 이제는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궁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아름답게 차려입고 즐겁게 이렇게 그들만의 귀족들이, 아직 시민들은 음악을 즐길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고, 귀족이나 왕들이 음악가에게 월급을 주면서 혹은 자기의 이렇게 집에 살면서 행사가 있을 때나 본인이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음악을 했던 그런 궁정 중심, 절대 왕정 시대의 궁정 중심의 음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절대 왕정의 시대였다. 바로크의 뜻을 알아봅시다. 바로크라는 뜻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바로크를 이해하려면 이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바로크는 이게 뭐죠? 진주인데 그냥 예쁜 다듬어진 진주가 아니라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찌그러져 있는 그런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이 바로 바로크라고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을 왜 이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인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장식도 많고 조각상도 많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크 시대 때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크라는 의미는 이전 중세시대 때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그러한 음악에서 막 장식이 많고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러한 것을 살짝 비꼬는 말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음악 사조의 이름이 되었지만 이렇게 막 화려한 음악에 굉장히 적응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했던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보면 프랑스 공주 같은데, 이 그림의 이 드레스를 표현한 이 부분을 보면 꽃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장식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화려하다, 또 장식이 많다, 꾸밈이 많다, 이러한 건축이나 어떠한 이 사람들의 의복에서도 이 시대 때의 특징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 봤는데 머릿속에 쏙쏙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 이미지들을 선생님이 만화 이미지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 이미지들을 잘 연관시켜서 특징들을 기억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나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음표는 굉장히 즐겁게 랄랄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얘 음표는 굉장히 슬퍼 보이죠. 그쵸? 이렇게 아주 즐거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장조와 그다음에
슬픈 음악, 어두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단조의 그런 조성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이 바로크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여기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다성 음악이 절정을 이룬 시기입니다.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해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성 음악, 그러니까 성부가 여러 개인 음악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세 번째,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라던가 혹은 영화, 이러한 모든 극음악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울고 웃고 했던 이런 오페라가 탄생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악곡이 발달한 시기죠. 우리 바로크 이전의 중세시대 때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발달이 되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바로크 시대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과 그것들이 또 같이 연주하는 협주곡의 형태로 기악곡의 발달이 아주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하나하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확립된 시기이다. 자, 이 바로크 시대 때의 그림을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 때의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굉장히 이렇게 밝게 또 보색 대비로 해서 대비가 딱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또 왼쪽에 있는 남자는 또 꺼멓게 해서 이 여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서 있지만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선생님이 장조와 단조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장조 굉장히 밝은 느낌이 나는 장조, 그리고 또 어두운 느낌이 나는 단조, 이러한 여러 가지 조들을 바흐가 본인들의 어떤 그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성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총 24개의 12개의 장조, 또 12개의 단조, 이렇게 총 24개의 조성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성입니다. 이 조성이 확립된 시기가 언제다? 바로크 시대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다성음악의 절정의 시기였다. 이 다성음악이라는 것은 마늘다, 그 다음에 성부할 때 성인데 독립적인 2개 이상의 멜로디, 이해하기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까 나왔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아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여러 개, 2개의 이상의 멜로디가 서로 다른 이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대중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은 화성음악이죠. 한 개의 멜로디가 있고 나머지는 반주를 하는 형태의 멜로디가 아니라 그냥 그 멜로디를 받쳐주는 화성음악이라면 이때 이 바로크 시대 때의 음악의 특징이 다성음악이에요. 여러 개의 멜로디가 한꺼번에 흘러갑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 개의 성부가 서로 어우러져서 작곡된 그러한 음악이었다. 한번 예시로 선생님이 악보와 함께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잘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주얼적인 카스트라토 파리넬리는 네. 어떤 사람이었을까도 좀 궁금해요. 1705년에 작곡가인 아버지 살바토레 브론스키의 두 번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에 의해서 거세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에는 알려져 있는데 아팠다는 핑계로 거세를 했다는 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소문들이 돌았다고 알고 있고 포르포라의 제자가 되어서 노래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파리넬리가 막 하면 바로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1920년에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해서 막 이곳저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노래 제왕이라고 불려지다가 1737년에 스페인의 그 필리페 5세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파리넬리를 스카웃을 해서 그때부터는 필리페 5세의 보호 아래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면서 왕을 위해서 매일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펠리페 5세가 이제 개기일식 때 Faites revenir le soleil, Farinelli.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가에 되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이 카스트라토들을 보면은 노래는 굉장히 잘하지만 좀 연기력이 부족한, 표현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파리넬리는 정말 이 감정 표현도 완벽한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의 음역은 절대음으로 4옥타브 반,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무려 250개의 음표를 노래하고 한 음표를 1분 이상 쉬지 않고 노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몇 옥타브까지 올리세요? 최고? 저는 이제 레인지가 되게 좀 넓은 편이에요. 남자만큼 내려가는 편이고 고음은 또 여자분들 잘 못 내는 고음까지 가는 편이고 낮은 음을 해가지고 우리 남자들과 한번 대결해 보실래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새로운 팬텀 싱어는 누가 될 것인가? 도, 시... 라. 빼주세요. 음악성이 너무 떨어지신다. 소시라 솔, 솔파 미, 레, 도 아니야. 이게 와, 내려가 보세요. 어렵다. 난 안 돼. 진짜 많이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게. 바로크 음악의 특징 네 번째, 기악 음악의 발달, 합주 협주곡이 유행했다라고 책에는 써져 있어요. 이 기악 음악이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을 뜻해요. 우리 바로크 이전 시대의 중세 시대 때에는 성악 음악,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과 같은 그 성악 음악이 중심으로 발달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바로크 시대 때에는 여러 가지 바이올린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악기들, 이런 악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악 음악들이 굉장히 발달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보면 사람들이 살롱 그 거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즐기는 모습의 사진이 있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으로 같이 연주하면서 합주, 협주곡,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러한 형태의 음악이 많이 발달이 된 시기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 같은 그러한 음악이 바로 합주, 협주곡의 형태예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형태를 우리가 합주, 협주곡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영상에 살롱에 모여서 이러한 모습들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3명입니다. 바흐, 핸델, 비발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이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리고 빨간머리 사제하는 비발디, 이렇게 3명의 작곡가입니다. 보면 이 긴 머리들을 보글보글 긴 머리들을 하고 있는데 가발이죠. 우리 바로크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장식이 많다, 화려하다. 의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남자들도 긴 가발을, 부글부글한 가발을 쓰면서 이러한 유행에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사적으로 보면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바흐는 왜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또 핸델은 분명히 여자가 아닌데 왜 음악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또 비발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계를 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렇게 작곡가들의 삶을 보면 그 작곡가의 음악이 더 잘 이해되고 나에게 더 잘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바흐와 핸델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의 칭호가, 별명이 붙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을 무엇무엇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도 이러한 별칭이 있는 음악가들이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바흐와 핸델입니다. 바흐와 핸델은 독일에서 같은 해 1685년에 태어났는데 얼굴 생김새는 물론 몸집도 비슷했으며 말년에 시력을 잃은 점까지 닮았죠. 두 사람은 음악 형식과 악기 구조를 확립해 바로크 음악을 완성하며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고전주의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적 성향은 매우 달랐습니다. 가족과 음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 바흐는 주로 독일에서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로 활약했죠. 그는 현재 표준 조율법인 평균율을 실용화해 건반 음악과 대의법을 발전시켰으며 음악 형식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반면 독신이었던 핸델은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오페라, 오라토리오처럼 주로 웅장한 무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형식의 선율과 화성에 중점을 둔 화려하고 대중적인 음악을 좋아했죠.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음악을 추구한 바흐와 자유롭고 감성적인 음악을 추구한 핸델. 지금까지도 서로 다른 음악적 색깔로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며 예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바로크 시대 음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다. 교황권이 쇠퇴하고 왕이 큰 권력을 가지면서 이 왕과 귀족들에 의해서 음악이 발전된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확립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장조와 단조, 음악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이 조성이 확립된 시기였다. 세 번째는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2개 이상의 독립된 멜로디가 서로 어우러져서 연주되는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네 번째, 오페라의 탄생 및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다섯 번째,
기악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이 발달된 시대다. 6번째, 대표적인 작곡가는 비발디, 바흐, 핸델이다. 자, 오늘 수업 재미있게 좀 들어봤나요? 역사 이야기는 설명이 좀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 키워드만 잘 기억해주면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이해했다면 great입니다.